있잖아요. 종이봉지. 거기다 담아주고 또 그만 담아가냐. 다시 또 비닐로 또 담아가.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에는 대규모 점포와 도소매업 매장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 여부를 집중 단속했습니다. 그만큼 일회용 비닐봉투 역시 환경 오염의 주범이기 때문인데요. 과연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서울시의 대책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앞으로 환경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연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5일부터 지금 9일 동안 네. 서울시하고 또 자치구가 예. 일회용 비닐봉투 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만큼 무작위로 사용되는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한 거였는데, 지금 현재 일회용 비닐봉투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다고 추정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 단체에서 조사한 걸 지금 정부 공식 통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 1인당 한 연간 420장 정도를 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한 4장 정도, 그 다음은 아일랜드는 20장,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EU 국가에서는 약 1인당 200장 정도를 예. 사용을 한다 이런 거고, 예. 우리보다 한 이렇게 배 정도가 예. 적게 사용하는 이런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언뜻 제가 쓰는 걸 생각을 해도 스페인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스 수준 이상은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현재 이제 전 세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플라스틱 사용량이 제일 많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제일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사용하는 이제 플라스틱 이제 비닐 종이만 하더라도 외국에서는 없는 비닐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세탁할 때 예, 예. 세탁 비닐 커버, 예. 뭐 우산 비닐 커버, 예. 그다음 음식을 먹을 때 또 다 앞치마 이런 것도 요즘 다 비닐로 나오고, 식탁 커버 이런 것도 다 비닐이잖아요. 이러한 예. 것들을 외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다 일회용품을 그렇게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식문화가 바뀌면서 예. 또 우리의 다양한 삶의 생활들이 어떻게 보면 일회용에 최적화되게 이렇게 바뀌면서 일회용품이 급증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시민들이 너무 이제 편리성, 일회용 네. 비닐 하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예. 때 익숙함 이러한 것들이 이런 예. 원인을 낳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은 시장 같은 데를 갈 때도 보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면 시장에 가서 평균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비닐을 담아온다라고 맞아요.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하나만 가지고 장바구니 하나면 다 담아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10장을 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 예전에는 장바구니를 가져가는 게 기본이었잖아요. 한 그렇죠. 30년 전만 해도 시장 예, 가면은 예. 항상 장바구니 옆에 끼고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특히 종이나 신문지에 이렇게 싸서 주시면 그렇습니다. 그걸 예. 갖고 와서 그 싸갖고 온 신문지도 재활용을 했었는데, 지금 일회용 비닐봉투를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게 되는 게 사실은 이 비닐봉투가 하나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들어가며 얼마나 돈이 들어가며 또 얼마나 오염물질들이 많이 배출되면 이걸 잘 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그것도 그렇고요. 예. 그 다음은 사람들이 너무 이제 이렇게 귀찮아함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예. 이제 유통이나 이런 데서 이런 걸 같이 했지 않았나 싶고, 예. 사실 일회용 비닐봉투 9장이면 그 자동차에 기름을 넣어갖고 한 1km 정도를 가는 그 기름을 이렇게 쓰는 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네. 9장으로 1km를 갈 수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비닐을 그렇게 기름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엔 간단한 비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어쨌든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폐 비닐봉투들을 이거는 진짜 처리하기가 난감하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현재 폐비닐 봉투는 우리가 이제 수거해서 재활용을 한다 그랬지만 재활용을 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을 워낙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을 재활용할 게 너무 많은데 네. 비닐까지 사용하기에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죠. 사용을 하더라도 갈 데가 별로 없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매립은 못하게 돼 있으니까. 지금 매립 못해 그냥 단순 소각이라든가 아니면 소각. 사용할 데가 없어요. 어딘가에 지금 쌓여 있는 이런 쌓여 있거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각합니다. 이제 줄여야 되고요. 예.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재래시장이 우리나라에 약 한 1,600개 정도가 있는데 그 이제 매장이 약 한 30만 개가 있어요. 예, 예. 30만 개가 있는데 30만 개에서 하루에 그 한 매장당 50장을 쓴다 그러더라도 연간 한 37억 장 정도의 비닐을 사용합니다. 근데 뭐 50장만 쓰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의 이제 이 통계 하루에 그 이렇게 뭐 1년에 420장 이거는 정말 저희들이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던 통계거든요. 그렇고 더 이렇게 심각하게 더 이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뭐 만약에 일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효과들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장 큰 건 이제 우리가 그 모든 기름은 다 100% 수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죠. 국가의 재정을 그만큼 줄일 수 있는 거고 예. 또 이만큼 사용했다 그러면 반드시 폐기물로 나오는데 예. 지금 폐기물이 갈 데가 없습니다. 예. 처리하는데도 말 엄청난 돈이 그대로 들어가죠. 톤당 처리 비용이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아이고. 이러한 비용들이 고스란히 우리 어떤 세금으로 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아낄 수가 있고요. 예. 뭐 가장 근본적인 것들은 지금 처리할 데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가 4월 달에 겪었던 쓰레기의 대란 이러한 것들이 재현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주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 단속이 있었는데 과연 일회용 비닐봉투의 무상 제공이 현장에서 얼마나 지켜지고 있었는지를 서울시와 함께 합동점검을 했던 한 활동가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의 김현경 활동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난 5일서부터 9일 동안 5일부터 9일까지 그 일회용 비닐봉투 무상 제공에 대한 합동 점검을 직접 참여하셨다 그러셨는데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자치구 중에 한 자치구만 이제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요. 하루 정도 이제 같이 점검을 했는데, 예. 이제 주요하게는 이제 일회용 비닐봉투를 유상 제공하고 있는지 무상 제공하지 않는지 여부랑 예. 그 직접적인 점검 대상은 아니지만 뭐 이중 포장이나 이제 코팅된 스티로폼 접시 같은 트레이 예. 같은 거를 계도하는 활동을 했고요. 예. 그 현장 분위기는 크게 좀 영향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뭐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그 언론에서 그 미리 사전에 5일부터 9일까지 서울시에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점검이 실시된다는 언론이 나갔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불시에 매장을 방문하긴 했지만 예. 그 구청에서 나왔다고 알리고 점검을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 실제로 그렇게 일회용 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그 상황을 적발할 수 있는 그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 소비자들이 혹시 이런 조치들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소비자분들은 저희한테 뭐 직접 항의를 하거나 그러시진 않았는데요. 예. 그 매장 관계자분을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예. 아무래도 이게 뭐 독거노인, 그러니까 1인 가구라던가 예. 가구가 많다 보니까 예. 그 이런 분들이 좀 편리를 위해서 예. 비닐을 사용하고도 또 일회용 봉투에 담는 이중 포장의 행위를 많이 하신대요. 아, 예.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봉투값이 한 20원, 50원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예. 이런 금액을 아껴서 뭐 매장이 너희가 뭐 얼마나 잘 하려고 그러냐 막 이렇게 좀 컴플레인을 하시기도 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 지금 합동 점검이 일단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이게 습관이 돼야 될 텐데 네. 그 향후에 이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어떤 게 있을까? 현장에서 느낀 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홍보라든지 시민들의 인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다고 예. 느껴졌는데요. 근데 인식과 다르게 이제 실천으로 이어지는 이행하기 위해서 좀 개인적으로 많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환경단체들이 뭐 이미 20년 전부터 개인한테 장바구니 사용을 많이 하시라고 권유도 하고 있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비닐봉투를
가져오지 않으려면 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가방에 넣어서 가지고 온다던가 예. 이런 게 좀 의식적인 그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실천까지 항상 체득이 될 수 있게 생활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 사실 그 단속이 그 어떻게 보면은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야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지금 우리가 들리는 바에 의하면 뭐 시장이라든가 또 특히 이번에 이제 제과점들이 대거 포함이 됐잖아요. 이분들은 이제 업주들이 굉장히 그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일단은 현장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확실하게 피부로 느껴지진 않았나 봐요. 해외 사례들 좀 좋은 거 있으면 좀 소개를 해주시면 이분들이 좀 창조적으로 그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제과점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법적인 제도에서 들어가지 않아갖고 뭐 자기네도 참 편하게 했지만 이제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 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비닐봉투가 아니라 다 종이봉투에 빵 같은 걸 이렇게 담아줬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왜 우리가 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왜 이렇게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빵집에서 빵을 샀는데 다 이제 이렇게 다 종이봉투. 다 종이봉투에 밖에도 빵이 삥 나와 있는 이런 것도 다 보이잖아요. 장바구니들도 많이 들고 다니시고.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왜 비닐봉투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런 생각들이 좀 바뀌어야 되고요. 앞으로는 그 뭐 비닐봉투를 안 쓰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게 하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을 때는 뭐 종이봉투를 사용하게 하는 이런 문화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분들도 이렇게 간다는 것들을 인식을 해야만이 빨리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이봉투 자체가 일단 그 비용적인 부담들도 있고, 그리고 종이봉투를 싫어하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인식 변화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 뭔가 좀 인센티브를 좀 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보증금 제도라 그래가 종이봉투도 이제 비용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제 모든 게 100% 만족하는 것들은 없다라고 봐요. 이제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이런 것도 싫다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계속 좀 설득시켜 가면서 가는 부분이고 먼저 이렇게 이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지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이제 그 부분을 찾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더 좋은 부분들은 없다. 대안적인 것들은 없다. 우리가 안 쓰거나 아니면 그래도 좀 더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것 이런 것들을 쓰자 이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뭐 예전에는 그 집에서 안 쓰는 그런 물건들 갖고 오면은 엿으로 바꿔주고 막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뭔가 좀 이렇게 장바구니 갖고 가면은 다만 뭐 사탕 하나 넣어준다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 잠깐 앞으로 해봤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운동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왜 장바구니를 들고 가져가면 장바구니 보증금에서 비용을 줬거든요. 100원씩 줬는데 어느 날 슬그머니 이제 슈퍼마켓들이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이제 시민 운동을 그걸 되살려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일회용품 저감 대책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몇 개 있다면서요? 어떻게? 그 서울시가 이제 그 플라스틱 프리라는 선언을 했고요. 그 선언 중에서는 앞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든 그 이 야외 활동, 야외 활동에서는 플라스틱을 다 줄이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한강에서 그 저기 할 때도 일회용품을 줄이고, 그다음은 뭐 운동장 있지 않습니까? 뭐 잠실 운동장 이런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할 때도 일회용 뭐 응원용품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용하지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언을 했고, 두 번째는 장례식장에 가면 왜 우리가 다 일회용품이잖아요. 맞아요. 그 일회용품 장례식장에서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그 장례식장에서는 일회용품을 규제를 하고 그다음은 점차적으로 서울에 있는 모든 병원을 대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그 포부가 큰 이런 그 활동을 지금 그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울시가 이걸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진짜 선두적으로 하는지 계속 모니터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그 강력하게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우리 주변의 생활이 좀 많이 변화하겠죠? 저는 굉장히 많이 변화된다고 생각하고요. 실내로 이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뭐 문화활동이라든가 이벤트 활동, 축제, 뭐 경기 이런 걸 할 때는 절대로 일회용품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할 때는 우리는 주로 페트병에 담긴 물을
들고 가는데 예. 그런 것들도 사용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행사를 할 때는 반드시 식수대를 설치해놓고 시민들은 물컵을 가져와서 물을 받아 먹을 수 있게끔 이런 예. 식으로 하고 다양한 그런 어떤 일회용품 줄이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쓰레기를 가장 많이 적게 배출하고 분리 배출을 가장 잘하는 이런 예. 도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금 뭐 정책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 못하게끔 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않게끔 하고 하는 것들 말고 예. 예를 들어서 그 비닐봉투 자체가 사용될 때 비싸게 만드는 그런 네네. 형태의 이게 좀 세금으로 예, 모든 걸 예. 처리하면 예, 좀 그렇지만 예. 환경 부담금 같은 거 예, 있잖아요. 예, 예, 예. 이런 것들도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아무래도 종이봉투보다 싸니까 그럼 비닐봉투를 그냥 사고 또 비닐봉투가 너무 흔하고 싸니까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랄까 함부로 무절제하게 사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네. 그 대형 마트나 이런 데는 저는 뭐 좀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종량제 봉투를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종량제 봉투에는 쓰레기를 담아서 배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예. 그거를 구입해서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데가 아닌 이제 약간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 재래시장이라든가 예. 아니면 공산품을 판매하는 예. 그런데 뭐 전자상가라는 기타 무슨 상가 이런 데는 다 이런 것들이 빠져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민들이 어디 가면 비닐봉투를 사용해도 되고 어디 가면 사용하면 안 되고 이렇게 좀 헷갈리는 부분들 예. 이런 것들을 저는 좀 통일시켜야 된다. 그래서 정부가 어. 모든 부분에 있어 갖고는 비닐봉투를 규제하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뭐 재래시장 이런 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지금 모니터링을 같이 하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금천구에 있는 그 시장입니다. 그 시장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시민들이 10명 중에서 1명만 이 장바구니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계속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도 10월 달에 조사를 했는데 10명 중에 6명이 장바구니를 들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장바구니를 안 들고 오는 사람한테는 그 시장의 상인들이 장바구니를 빌려줍니다. 빌려주고 다음에 꼭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빌려주는 거죠. 예. 빌려주니까 그분들이 그런 게 벌써 하면 우리 시장은 장바구니 들고 다녀야 되는구나. 그런 인식을 하면서 장바구니 들고 다니는 그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시민들 꼭 이제 페널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았으면. 아니 이거 저 장바구니 빌려주는 아이들은 정말 좋은데요. 네네, 실제로 그래서, 뭐 어쩌다 깜빡해가지고 예. 장바구니를 못 가져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속상한 그런 분들이 많을 텐데 네네. 차라리 믿고 빌려주시면 그러면 다시 나중에 가서 반납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동네 고객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집에 계속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서로가 믿고 예. 그 빌려주고 다시 갖다 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러한 것들은 저는 이제 재래시장한테 맡겨두는 게 아니라 저희 단체 같이 해보니까 그분들도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뭐 교육이나 캠페인이나 이런 예. 거 같이 해주면서 예. 지원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데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지원을 예.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시장들 같은 데는 지원금 팍팍 주고 그래도 네네, 되잖아요. 네네. 예. 아니 그리고 지금 보면은 규제에 빠져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뭐 빨대 같은 경우도 네. 규제에 빠져 있죠. 거기다가 뭐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에 가려져 가지고 세탁소 비닐 같은 것도 네네. 사실은 규제가 안 되고 있는 예, 거죠. 예.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대책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커피숍만 하더라도 뭐 빨대도 안 되고 그다음은 종이컵도 안 되고 예. 뚜껑도 안 되고 예. 그 오직 플라스틱 컵만 됩니다. 그다음에 맞아요. 그 시민들이 뭐 플라스틱 컵 몇 개 줄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런 것들을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적용을 해야 된다. 예.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는 예. 사실은 생산자들이 비용을 내 가지고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을 회수해서 재활용하는 책임이거든요. 예. 이 책임을 확대시켜야 된다. 예, 예. 모든 것들을 한테 이제 소비자들이 분리 배출을 잘못해서 뭐 재활용을 못하니 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요? 아하.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생산자들이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되고 예. 그 다음은 생산자들이 소비자가 이제 사용을 다 했으면 충분히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것, 이제 비용적인 것들을 지원을 해야만이 이것들이 성과가 있다. 이런 예. 것들 정부가 저는 좀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예. 봅니다. 지금 일회용품 저감을 위해서 예, 예. 요 정책은 정말 실효성이 있는데 외국에서는 사용되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다. 이런 거 있으면 좀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이제 단순하게는 일회용 비닐에 대해서는 모든 일회용 비닐을 다 적용을 합니다. 예. 적용을 하고 그다음 일회용 용기 그러면 일회용 그릇에 대해서는 모든 게 다 일회용 그릇으로 이제 예.
그 인식이 돼갖고 그걸 규제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얘는 되고 얘는 안 되고 뭐 이런 아주 애매모호한 규정들 예. 이러한 것들이 지금 있다 보니까 예. 굉장히 헷갈리고 또 이제 포장 이제 가대 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가대 포장이 그러면 화장품의 뭐 상품은 가대 포장인 거고 그다음은 뭐 이 전자 제품의 뭐 제품들은 가대 포장이 아닌 거고 예. 뭐 이런 애매모호한 규정들이 완전 혼합하게 이렇게 그 관리가 예. 되면서 헷갈린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그거를 바로 잡아야 된다. 가대 포장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예. 이제 가대 포장을 적용을 하고 일회용품도 마찬가지로 예. 모든 것에 대해 일회용품 규정을 같이 해야만이 알겠습니다. 시민들도 그래 이건 쓰지 말아야지. 이건 여기서도 쓰지 말고 여기도 쓰지 말아야지 이런 인식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이 한눈에 딱 보고 그럼요. 뭐랄까 쉽게 따라갈 수 있고 쉽게 실험할 수 있는 네.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정책이 예, 좀 예.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님 모시고 비닐봉지 무상공급 단속 등 일회용품 저감을 위한 정책의 중요성 또 효과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